SSG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페이스 자체도 안 좋고 진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부상 선수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될 때 뭐 올라가지를 못했으니까 4연패를 당했는데, 연패를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뭔가 뭐 돌파구가 안 보여.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최지훈 선수가 막 스윙하다가도 막 어깨 막 야 이거 아픈데도 쓰는 건가? 자, 프런트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런트 입장은 최재훈 선수는 좀 팬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팬들이 오해를 했다. 이 감독이 선수 쓰는 데 있어서 철칙은 선수들한테 컨디션을 다 물어본다. 또 컨디셔닝 파트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컨디셔닝 코치들이 이제 선수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잘하고 하니까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감독이 그걸 가지고 경기를 나간다. 그럼 뭐 경기 전에 오늘 누구 돼요, 누구 안 돼요,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다. 뭐 감독이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지훈 선수는 본인 욕심도 있고 본인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선수들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경기 강행할 수가 없다. 뭐 감독이 또 그렇게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다.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승원 선수 마무리 교체하는 부분도 한 달 가까이 고민을 하면서 프런트랑 코칭 스태프랑 뭐 계속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팬들께서 속상해 하시는 부분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경기 내용에 뭐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팬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한다. 또 3연투도 뭐 상황이 있긴 있었죠. 네. 그런데 프런트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펜보다도 오히려 선발. 팬들께서는 불펜의 화가 조금 나 있으실 것 같지만 선발이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조금 벌어졌고, 이기기 위해서 감독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불펜을 조금 무리시켰고, 뭐 얕은. 예. 그리고 돌아온 뭐 김택형이나 뭐 장재현 이런 선수 써가지고 뭐 결과가 그냥 안 좋으면 또 야단 맞을 거고 한데, 최순애 선수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팬들께서 좀 경기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야단 치시는 부분들 당연히 야단 맞아야 되고 팬들 마음도 이해한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한데 나름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용 감독하고 제가 오늘 좀 전에 좀 통화를 좀 했어요. 이승용 감독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고, 뭐 오늘 우리 저기 채널에 이렇게 댓글 보니까 야구부장님 뭐 이승엽 감독님하고의 개인 친분을 떠나서 좀 강하게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참 이승용 감독하고 통화를 좀 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다 감독님들하고도 다 통화합니다. 다 친해요. 안 친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친한데, 이승용 감독이 시즌 내내 선발이 문제다. 그리고 불펜은 지금 좀 묘안을 짜내서 조병현을 좀 혹사를 안 시키러 뒤로 좀 보낸 상태고, 하여튼 지금 선발이 문제인데 김광인이나 송영진이나 뭔가 좀 선발이 안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선수들하고 당연히 뭐 이야기를 한다.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선수들하고 당연히 이야기하는데 힘들어 보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도 본인은 또 한다. 그리고 불펜 관리도 솔직히 뭐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나. 조병헌은 많이 던진 거는 맞고, 많이 던진 거 알았어. 그러니까 많이 던진 거 아니까 뒤로 조금 더 뺀 부분이 있고, 선수들의 몸과 트레이닝 파트 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선수들은 그게 맡겨놓은 거다. 맡겨놓은 건데, 그러면서 당신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는 100만 내 경기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이야기를 좀 하라. 이야기를 했고, 선수가 프런트의 자산이고 팀의 자산이다. 설마 뭐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뭔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팬들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 아무튼 뭐 지금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일부 선수는 중간에 감독이 빼면 화를 내기까지도 한다는데, 지금은 우선 선발이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조금 했는데, 요점을 말하자면 프런트하고 감독, 그 코칭 스태프의 입장은 혹사는 아니라는 거죠. 혹사는 아니라는 건데,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조금 해보면, 사실 이제 선발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지금 뭐 선발이 안 되니까 불펜이 망가진 거고, 어떻게든 좀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혹사를 안 할 수가 있는 게 혹사 지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면투라든지 많이 던지는 거라든지 특히 지금 좀 무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염에 얼마 전까지 무더위였고 지금 막 그냥 땡볕입니다. 폭염인데 선수들이 체력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이 안 좋아요. 수비가 길어집니다. 야수들이 지칩니다. 팩트죠. 그리고 사실은 SSG가 뎁스가 약합니다. 이거 누구 책임인가? 요것은 뭐 프런트의 책임이죠. 1차 책임이죠. 선수를 만들지 못한. 그 다음에 또 성장시켜주지 못한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스카우트의 책임인 거죠. 뎁스는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다른 팀들은 그러면 여름을 어떻게 나는가? 그런 팀들은 관리를 해줄 만한 선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같은 자원으로. 통하지 않는 선수는 빼고 통한 선수만 이렇게 쓰는데 다른 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을 하면서 조금 나아가죠.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SSG가 힘든 여름을 버티고 있다. 아주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런 여름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반전 카드가 있는가? SSG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2군에서 올라올 선수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2군에서 올라올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뭐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고비를 넘길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걸 자인을 한 셈이죠. 이것이 큰 잘못이다. 근데 이런 팀들은 다 혹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선수가 몇 명 안 되거든. 그러다가 그 선수들을 써요. 그 선수들이 지쳐요. 그러면 그때는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야. 쓸 선수가 없는 거지. 이제 아껴가면서 쓰면 조금 더 쓰는데 조금 더 당겨 쓰면 뒤가 펑 비어버리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성적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성적하고 딱 맞물리는 건데 우리 팬들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나실 것 같고 저한테 뭐 근데 제가 여기서 니들 야구 엉망진창하니까 니들 다 날라가라. 우리가 이 채널에 지금 댓글 보시면 나가라 이게밖에 없어. 나가라. 뭐 야구부장 니 나가라. 제가 나가면 이제 방송이 안 되니까 안 하시는데 이승용 나가라. 이승엽 나가라. 야 알고 보니까 이영씨요 이영 둘 다 나가 이씨 엄청 계속 쫙 이렇게 좀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답이 좀 보이죠. 이게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은 결과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물어보면 웬만하면 나간답니다. 좀 덜 아파도. 그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직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뛰질 못하면 제로잖아요. 나가서 못 치면 뭐 4타수 1안타 못 치면 뭐 5타수 1안타가 되겠지만 못 나가면 그냥 땡입니다. 땡 0이야 0. 나갈라 그러죠. 선수들은 누구 물어보면 괜찮다 그런데 봤을 때 스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도자만이 특히 이제 감독 또 이제 코치도 강하게 옆에서 감독한테 오늘은 그래도 한번 시기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그냥 안 뛰게 이렇게 해버려야지 눈에 보이면 쓴다 그래요 감독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냥 선언을 해봐. 오늘 누구는 절대 안 돼. 야 쉬어. 내 눈에 보이지 마. 보이면 쓸라 그래. 조금 이따 제가 정혜영 선수 이야기도 하겠지만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은 조금 더 빨리 쓰고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제동을 좀 그려야 되겠죠. 보통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도자다. 지도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또 이렇게 말하면 감독들 내가 언제 노라고 안 한 적 있어. 나도 노라고 했어.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어. 노라고 했으니까 뭐 체중도 이틀 쉬잖아. 뭐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에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5만원 무제한 지급,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두산 이야기. 브랜든 선수는 좀 있으면 옵니다. 원래 8월 8일에 등록 가능하고 8월 10일
네, 요때 8월 10일 정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8월 10일 정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8월 중순 정도에 돼야 될 것 같았는데 금요일 날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불펜 피칭을 했는데 몸은 괜찮았다 그래요. 브랜든 선수, 두산 브랜든. 예상대로 하면 예, 원래 이제 8월 초쯤 생각을 했는데 8월 중순 정도로. 물론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죠? 빨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불펜 피칭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고 다들 볼도 좀 좋다고 한다. 약간 이제 김태균 선수 관련해서 좀 많이 던진 것 아닌가. 근데 4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신인 선수 중에서는 불펜 제일 많이 던져. 뭐 당연히 그렇죠. 왜냐 다른 선수들은 못 던져 실력이 안 돼서 다 내려가 있어요. 김태균 선수만 지금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두산 불펜에서 김태균 선수가 이닝이 뭐 압도적입니다. 많습니다. 거의 뭐 최다 가장 많은 수준인데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에요. 근데 꽤 많이 던졌어요. 작년에 청소년 때 많이 던져가지고 이 선수 이제 우리 걱정된다고 했던 게 두산 분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아껴서 써주시기도 하겠죠. 당연히 아끼시겠지. 왜 안 아끼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태균 선수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챙기시겠지. 예. 선수가 또 관리도 좀 하고 알수도 생각을 하고 투구수 그다음에 뭐 텀도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또 어리니까 좀 더 우리 팬들의 마음이 좀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팬들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자도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 또 저 파급 효과를 미쳐서 김태균 선수 뭐 조금 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물론 뭐 코칭 스텝이나 프런트에서 더 잘 챙겨 주실 겁니다. 두산에서 두산의 자산이니까요. 미래 자산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산이니까. 이영하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투구폼 자체가 조금 뭔가 좀 어깨 회전 이렇게 촥 이런 느낌이 아니라 힘으로 던진다는 부드러운 폼을 좀 아니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팀 내부에서도 했대요. 근데 잘 못 고친다. 조금 뒤쪽 부분에 지금 뭔가 통증이 조금 왔는데 뭐 오래갈 부상은 아니라고 그래요. 오래갈 부상은 아닌데 투구 폼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이영하 선수도 뭐 꽤 던졌죠. 꽤 던졌죠. 이승엽 감독이 그리고 말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요즘 팬들 되게 이제 불만이 엄청 많다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수가 줄었네. 가깝죠. 제가 뭐 사실은 감독님들하고 다 가깝죠. 김태균 감독님하고도 엄청 이강철 감독님하고도 가깝습니다. 안 가깝게 가까워요. 다 가까운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거를 없다, 없는 거를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절대 않고요. 하여튼 지금 두산하고 SSG가 가장 곤혹스러운 지금 여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조금 반전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브랜든 선수가 오는 시점을 좀 반전은 이제 키포인트로 조금 잡아야 되는데 경기도 많이 치렀죠. 경기도 많이 치렀고 그리고 두산 대리 처방 선수들 뭐 언제 오는가 이거 질문 엄청들 많이 주셨어요. 우리 많이 주셨는데 이거 모르네. 오재원 씨는 지금 바로 선고가 났죠. 오재원 씨는 선고가 났는데 오재원 씨가 이렇게 후배들 뭐 옆에 동료들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선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실전법 위반 불법이다. 불법인데 진짜 강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던 선수도 있고 또 일부 선수는 저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뿌리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잘못했다. 잘못한 거 분명히 맞는데 좀 요건 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저도 그렇고 팀에서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KBO도 어쩔 수가 없다. 검찰에서 알아서 할 건데 시간이 지금 더 걸려요. 경기는 당연히 못 뛰는 거죠. 수사 종결이 아닙니다. 뭔가 수사 종결도 액션이 있어야지 그 다음 판단을 할 건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대체 외국인 투수 기아 에릭 라우어 선수는 곧 옵니다.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고 비자 처리도 뭐 좀 빨리 해야 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뭐 또 신고도 뭐 해야 되고 하여튼 공식 발표는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공식 발표 전에 먼저 와서 몸을 만들 수도 있고 곧 옵니다. 곧 오고 곧 발표할 거예요.
주말 이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주말 이전에 곧 발표가 될 거고 에릭 라우어 선수 사실은 작년에 기아가 보고 협상에 들어갔던 선수였어요. 작년에는 그때는 뭐 이 선수가 안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잡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뭐 불린 선수도 있고 뭐 안에 있는 선수도 있고 한데 아무리 뒤져도 좀 1이닝 던지고 좀 짧게 던질 수 있는 불펜 투수급 그런 스타일의 선수 말고는 뭐 거의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상급의 선수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에릭 라우 선수는 그렇습니다. 알드레드 선수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대체 선수로 그 당시에 뭐 비싸게 계약했죠. 32만 5천 달러. 계약금 2만 5천, 연봉 30만 달러인데 옵션도 좀 있었네요. 일부 옵션이 있었는데 뭐 옵션은 당연히 못 땄습니다. 이 선수가 옵션은 뭐 따간 건 아니고 알드레드 선수는 현장에서 간략하게 교체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요청을 해서 알드레드 선수는 오늘 엔트리에서 말소됐는데 방출입니다. 방출이고 윤영철, 이효리 선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가? 윤영철 선수 뭐 재금을 받았나요? 재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금은 3주 있다 받는다니 재금 날짜는 안 됐습니다.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윤영철 선수는 빨라야. 그러니까 일단 페넌트 레이스는 안 되고요. 정규 시즌 안 되고 빨라야 포스트 시즌 위에 올라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은 뭐냐면 이제 기아가 계속 1위를 해서 한국 시리즈 정도 가면 등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 시즌은 뭐 한국 시리즈 정도나 가능? 아니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조금 봐지고 재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재활 상태고 그 부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피로골절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게 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검진 받았을 때 전치 매추가 나왔으니까 그걸 또 참고한 거고. 이효리 선수는 그럼 뭐 토미존 수술 받는데 군대까지 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토미존 수술은 군대에서 토미존 수술한 사람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군대 면제 사유도 아니고 훈련소도 수술 뭐 이렇게 하면 뭐 확실히 낫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상무도 그래서 뭐 당연히 낫고 난 다음에 가야 되고 이효리 선수는 본인은 국가대표로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뭐 아시안 게임이 됐든 올림픽이 됐든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그러면 또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뭐 선수로서 본인이 또 그 꿈도 가질 수 있겠죠. 뭐 안 되면 뭐 그 이후에는 그 전에라도 만약에 상황이 아니면 그때는 또 상무라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한다고 그렇게 뭐 본인도 의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롯데 이제 강승호 배터리 코치 영입. 요건 이제 김태형 감독 요청이었어요. 강승호 코치가 이제 김태형 감독이 요청을 했고 어린 포수들이 지금 있죠. 유강남 선수가 시즌 아웃되면서 정상호 코치도 잘하지만 뭐 경험 있는 코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김태형 감독입니다. 감독이. 그래서 정상호 코치가 코치 등록 엔트리 티오가 안 되거든요. 근데 불펜에서 그래도 같이 선수들을 조금 봐주는 걸로 정상호 코치가. 지금 박준혁 단장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8월 10일 정도에 오는데 지금 내년을 위해서 또 향후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 선수도 보고 있어요. 지금 롯데 자이언츠는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죠. 하지만 또 미래는 모릅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내년 외국인 선수 이렇게 리스트업 된 선수들 직접 체크도 좀 하고 또 하나는 캠프지도 이렇게 좀 둘러보는데 지금 롯데가 내년에는 대만 스프링 캠프 이야기입니다. 대만 또 미국 호주 애들레이드 올해 또 했던 괌 뭐 이렇게도 있는데 한 4군데 정도를 두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좀 고민이 좀 많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중, 구승민 선수 FA 앞두고 지금 뭐 개판인데 안 좋아요. 뭐 이거 너무 기대 이하의 그런 피칭을 하고 있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았었는데 뭐 최근에 뭐 연이어 그냥 불러온 쫙 성적이 안 좋아요. 또 구승민 선수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조금 좋았다가 또 안 좋고 초반에 아주 안 좋았고 그때 에이전시 계약을 했어요.
김원중, 구수민 선수가 이제 올해 마치고 FA인데 작년까지는 이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고생도 했고 그래서 우리 롯데 팬들께서 둘 다 잡아야 된다. 저도 둘 다 잡을 거다. 둘 다 잡는다. 잡는다는 게 내부 기조다. 실제 그랬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 두 선수가 다른 데 이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요. 김원준 선수가 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면 지금 사실은 다른데 이제 아직 시즌이 좀 남았죠. 아직 40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요 뭐 8월부터 8월 9월 요렇게 또 뭐 어마어마한 또 활약을 보여준다 그러면 확 바뀌겠지만 지금 상황에 이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활약하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적 가능성이 낮다. 이적 가능성이 낮으면 거의 몸값은 반토막. 바로 이적 가능성이 없다. 그럼 FA는 바로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으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적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팍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예요. 이적 가능성이 넣으면 푹 부풀어. 없으면 그냥 쫙. 김원중 선수는 이해랑 대표 이해랑 리코 쪽하고 계약을 했어요. 또 구승민 선수는 방송국 그 에이전트가 하는 그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좀 했는데, 네. 자, 삼성 이야기 좀 카데나스 선수. 트레이너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MRI도 찍었어요. 이상 없어. 근데 선수는 허리 쪽, 왼쪽에 기립근 쪽 있죠. 뒤쪽. 저기 왼쪽에 기립근 쪽에 허리 쪽에 기립근 쪽에 좀 불편하다. 나 좀 안 좋은데. 뛰기 힘든데. MRI 다 찍었네.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팀에서도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치가 안 나오는 부상이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치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돼. 그래서 박지만 감독이 좀 짜증을 막 내. 이틀 연속. 본인한테 물어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경우는 미치는 건데 지금 오자마자 뭐 좀 활약도 좀 펼쳐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난감하죠. 데려온 사람이 제일 난감한 거예요. 이거. 감독은 좀 짜증이 나고 데려온 프런트가 제일 난감한 거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얼르고 달래고 하겠습니까? 이제 며칠 지났어요. 얼르고 달래고 하는데도 이러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나. 저 이런 경우도 처음 봤네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한 경우. 올해도 어떤 뭐 우리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괜찮다 해서 대체 외인도 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더 길어지네. 또 본인의 또 미국에 있던 주치의한테도 나 한번 받아보고 와야 되겠다. 갔다 와서 뭐 몇 주짜리 이렇게 훈련 스케줄 나 이대로 좀 재활할래요. 그런 경우 구단에서 속이 좀 상한데 그런 경우야 차라리 낫지. 카단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본인이 안 좋다니까 미치는 거지. 최충현 선수는 이제 계속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2군 경기에 뛰거든. 2군 경기에 뛰는데 계속 못 올라와요. 하여튼 2군 경기, 2군 또 청백전도 뛰는데 왔다 갔다 지금 컨디션이 왔다 갔다. 이제 뭐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공을 던지니까. 근데 밸런스가 좀 덜 잡히고 옛날 구속이 좀 안 나옵니다. 구속도 옛날 구속은 아니에요. 지금 좀. 그리고 릴리스 포인트가 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내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저번 주 이야기인데. 근데 그래도 한두 경기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이 더 쌓이면 뭐 이 선수가 경험이 있고 하니까 또 삼성이 지금 불펜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올리겠죠. 근데 저번 주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가 조금 달라졌다는 게 타 팀에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선수들이 뭐 경기 중에 뭐 이렇게 이재원, 최은성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거 뭐야? 이제 1루에 땅볼 치고도 갔다가 아웃되면 이렇게 좀 천천히 오는데 뭐 다다다다닥 뛰고 막 일사불란하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 하여튼 김경문 감독이 강한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했다고 최근에 뭐 연차 상관없이 당연히 실력이 우선이고 뭐 파이팅 해야 된다고 이 김경문 감독 특유의 또 카리스마로 이렇게 한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연승도 조금 달리기도 하고 대전구장이 내년에 이제 개장이 되는데 개장되기 전에 이렇게 뭐 장시간 또 정전이 되더라고요. 집에 원래 이사를 가려 그러면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죠. 이상하게 갑자기 뭐 이사 간다 그러면
차도 옛날에 저도 차 바꾸겠다 이러면 차 갑자기 또 고장나요. 이게 야 이거 고치고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때 그냥 이거 이야기를 하고 뭐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폭염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뭐 이거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닌데 어제도 굉장히 더웠죠. 오늘도 좀 더웠는데 8월 15일까지 계속 덥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지금 폭염에 대한 대책을 KBS도 검토하는데 하여튼 7시 이후 경기는 팬들 귀가 시간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요거 조금 애매한데 지금 일요일 5시 경기를 6시로 바꾸는 거 이거 뭐 당장 좀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이런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매가 끝난 경기는 할 수 없어도 근데 지금 며칠 또 남지도 않았어요. 열흘만 지나면 이게 더위가 또 한풀 꺾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오기 전에 해야 돼. 내년을 위해서 미리 해야 되고 이 삼복더위에 이 땡볕에 울산 인조잔디에 경기를 잡아두는 게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생각 없는 그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울산시가 또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뭐 ABS 시스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게 늦었다. 그러니까 ABS 시스템을 좀 급하게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잖아. 그것도 하여튼 KBO도 난감한 상황인데 폭염이 선수도 위험합니다. 관중들도 좀 위험해요. 관중들도 위험해요. 선수들은 뭐 이닝 끝나고 떡아웃에서 뭐 냉풍기를 쐬고 그러는데 뭐 찬물만 먹고 해도 힘들지. 그래서 막 탈진, 어지럼증 호소한 선수도 나왔어요. 근데 관중들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 잠실구장처럼 뭔가 이게 그늘막이 별로 없는 그런 조금 좀 낙후된 경기장 40년 넘었으니까 지난 금요일입니까? 지난 주말 경기에 잠실에 관중 5분이 갑자기 탈수 증세하고 뭐 온열 질환으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 해고 5명 중에 4명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갔다 그래요. 한 명은 좀 휴식하다 들어간데 근데 뭐 이런 앰뷸런스 요청을 무시할 수 있나요? 5명이 아니라 50명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급 환자일 수도 있으니까 앰뷸런스 타고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지방에서 온 한 관중분은 뭐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KBO 쪽으로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 지방에서 온 관중분은 근데 집까지 좀 앰뷸런스 타고 근데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 뭐 그 본인이 뭐 사설 앰뷸런스 부른 거 뭐 그건 안 되는데 하여튼 가까운 병원으로는 당연히 좀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뭐 이분이 술 한잔 하시고 농담을 좀 하신 건지 뭐 아니면 좀 진지하게 하신 건지 제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기 감독관들도 고심들이 좀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장 감독들도 강하게 비판하니까 이거 그냥 넘길 문제 아니거든요. 이제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 울산의 말입니다. 지열을 낮춘다고 울산에서 물을 막 뿌렸다 그러나요? 이게 북유럽 가면 사우나 있죠. 사우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눈밭에 이렇게 사우나 들어서 벌겋게 이렇게 달궈진 돌이 있잖아요. 돌에 이렇게 물을 조금 뿌리죠. 그럼 뭐 나뭇가지 같은 거로 몸을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돌에 물 좀 뿌립니다. 뿌리면 어떻게 되냐? 수증기가 쫙 올라오면서 막 그리 사우나 이렇게 한증막이 딱 이렇게 수증기 스팀이 쫙 올라와. 그거지 찜기지 찜기 부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인조잔디에다 물 뿌려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참나. 하여튼 그게 울산시 이제 이 구장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을 좀 뿌리면 좀 식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뿌리신 거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김태형 감독이 뭐 하는 거냐고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8월에는 인조잔디에서 하면 안 되죠. 울산에서 하면 안 되고 폭염으로 덥기도 엄청 더웠어요. 잠실도 폭염으로 취소될 정도인데 인조잔디는 펄펄 끓습니다. 키움 도순 선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대체 외인 후보군을 좀 추렸는데 도순 선수 심각한 부상입니다. 부딪히면서 그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한다 그래요. 수술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고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어떤 뭐 지금 키움이 등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또 40경기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걸 떠나서 등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체 외인, 부상 대체 외인 물색 중입니다. 물색 중이고 지금 준비 작업을 끝냈더라고요.
후보군까지 다 선정을 해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난주에 트레이드가 마감이 됐죠. 트레이드가 마감이 됐는데 단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트레이드가 순위 싸움이 붙어 있어서 쉽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고